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 피로. 만성 피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노후에는 근육량 감소나 수면 부족,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특정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데 혈액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암, 그리고 빈혈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을 때도 만성 피로가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 질환이 없다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만성 피로의 원인과 관리법 101세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피로해지기가 쉽고요. 또 아무리 쉬어도 그 피로감이 잘 해소가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어떤 특정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의 조비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101세 프로포즈의 주치이시죠? 예,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합니다. 저는 늘 거의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관심이 많이 가는데 보통 이 만성 피로하면은 피로감이 계속되는 증상 정도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진단 기준이 있나요? 그 만성 피로는 사실은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일종의 증상이거든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피로하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듯이 원래 피로라는 것도 쉬어주면 좋아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쉬어줘도 좋아지지 않거나 아니면 잘 쉬지 못하게 되면 피로가 지속되겠죠. 네. 이 부분을 만성 피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만성 피로의 원인은 사실 상당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잘 쉬지 못하는 업무의 과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또 참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이 피로의 회복력이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피로가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그 피로를 쉽게 느끼고 네. 또 피로 극복도 잘 안 되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조수변 아나운서는 잘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 20대 이럴 때는 하루 꼬박 세워도 그 다음날 네. 하루 푹 쉬면 네. 금방 회복했잖아요. 저 20대부터 피곤했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좀 독특하십니다. 네. 그런데 노화가 되면 신체 변화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그러는데 이 만성 피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로는 회복력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젊었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피로에 대해서는 근육의 저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육의 저하. 네, 나이가 들게 한 60세가 정도 되게 되면 이 한 20대에 비해서 한 10%, 20%의 근육이 떨어지게 되고요. 80세가 되면 많게는 절반 가량의 이제 근육이 없어지는 걸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근육이 없어지게 되니까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했지만 힘이 적게 되니까 이제 피로가 쌓이는 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또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질환도 많아지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 기능, 신진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또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여기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수면 부족 현상, 멜라토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잠을 있습니다. 못 자면 피곤해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도 충분히 나와야 되고 이제 깊은 수면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잠잘 때 피로가 회복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낮에 좀 더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그러면 어느 순간 겁이 덜컥 나요. 혹시 나가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질환이 있어서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럴 때는 빨리 검사를 또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질환이 있으면 좀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지만 의사들도 이거 어떤 질병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빨리 찾아야 될 질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암입니다. 아하. 네. 암의 시초에는 조기 증상으로 다른 증상 없이 잘 해소되지 않는 피로가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과 같이 이제 우리가 결체 조직 질환 또는 이제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간이나 콩팥 같은 장기가 아닌 우리 몸을 이루는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피로가 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네, 질환. 뭐 결핵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특이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감기 같으면 보통 1, 2주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4주, 8주 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런 감염 질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빨리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암, 류마티스 질환, 또 감염성 질환들은 대개 그 자체의 만성 피로도 있지만 동반 증상이 있게 됩니다. 네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서 붓고 또 열이 나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이 암하고 감염성 질환도 동반 증상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암이 초기에는 사실은 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피로 외에도 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또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발생한 암 부위에 특별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라고 하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도 그 감염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때는 주로 이제 발열, 소위 열이 나고 좀 피곤해지고 잠을 깊이 못 들고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3가지 질환 전부 다 우리 몸에 염증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피로하고 뭔가 불편하고 좀 아픈 것 같고 이런 불편한 느낌들이 지속적으로 드는 게 공통적인 이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암 얘기도 하시고 감염성 질환 얘기도 하시니까 좀 점점 무서워지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 어떤 질환이 주로 이제 감염성 질환이고 그럴 때 어떤 증상을 많이 느끼는지요? 예, 감염성 질환은 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을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은 뭐 열도 펄펄 나고 이러기 때문에 피로 때문에 오진 않거든요. 아파서 와야죠, 아파서. 네. 예. 근데 결핵이라든지 네. 뭐 EB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특별한 바이러스 종류의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 결핵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이 기침을 하거나 네. 가래가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좀 피로하고 왠지 잠을 깊이 못 자고 밤에 식은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먼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른 증상보다도 피로가 빨리 풀리지 않아요.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EB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 임파선이 붙는다든지 이런 다른 증상들이 있기 네네.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사들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다른 문제들이 없는지를 신체 진찰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면은 흔히 뭐 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간에도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그 제일 흔한 간의 감염성 질환으로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간염, 예. 질환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황달도 생기게 되고 간의 역할이 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기는 이 독소 물질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염증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지만 이런 피로가 쌓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어르신들은 옆에 분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야, 너 빈혈 생긴 거 아니냐? 빈혈 한번 검사해봐. 근데 빈혈도 만성 피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네. 그 이제 여성들이 생리 때문에 발생하는 이 빈혈이 이 피로를 유발하는 중요한 질환인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것과 관계없이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결국은 적혈구의 역할이 우리 몸에 산소를 배분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빈혈이라는 말은 산소가 모자란다는 것하고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로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빈혈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냥 피곤하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만성 피로가 어떤 특정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만성 피로로 이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진짜 질환이 있어서 피로하신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 더 많은지 궁금하거든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향들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절할 수 있는 소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로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피로 환자가 오면 그중에 7 내지 8명은 질병보다는 그러한 충분히 쉬어주지 못해서 생기는 피로를 잘 해소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인데 주로 수면이 너무 불규칙적이라든지 잠자는데 손녀, 손자나 뭐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자꾸 깨게 된다든지 소변이 마려워서 깨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하는 것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으면 이게 그 피곤함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정의 문제가 피로를 유발하는 이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OECD 1위잖아요. 네, 그 말은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피로를 유발하는 또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울하신 분이 생기가 없어지니까 피곤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이 만성 피로로 고생하신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오늘의 주인공. 지금은 다행히 좋아졌지만 과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뭐 남편 밥도 못 차려주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요. 저녁 때 오면은 아침은 못 해줘서 저녁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눕다 일어난 적도 꽤 많이 있었어요. 당시 가벼운 활동을 해도 금세 피로해지고 근육통이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아우 피곤하네. 무릎 통증과 부종도 동반됐는데요. 처음엔 무심코 넘기셨다고 합니다. 피곤한데 무릎까지 이렇게 아파가지고 결국 걷기 힘들 정도로 부종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셨다고 하네요.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진찰을 보고 류마티스라고 하시면서 몸에 염증이 있으면은 그렇게 피곤이 온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이후 관절이 변형되는 증상도 찾아왔는데요. 다행히 초기부터 잘 관리해서 많이 악화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피로감의 원인인 류머티즘 관절염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계신데요. 주로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동작들입니다. 관절이기 때문에 근육 자체를 운동을 안 해주면은 이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하는 거죠. 조격이나 반신욕도 자주 하시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는 것을 막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단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머님은 칼슘이 풍부한 멸치와 비타민 D가 함유된 등 푸른 생선을 자주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타민 D가 함유된 식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머님의 경우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도 매일 한 잔씩 드신다고 합니다. 뼈에 좋다고 그래서 먹는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멸치는 항상 먹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효과 있겠죠? 생활 속 관리와 함께 치료도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면 류머티즘 관절염의 관리 상태와 그로 인한 피로감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를 통해 관절의 형태와 통증의 유무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과연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조조강직 같은 것도 심했고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에 힘도 좀 빠진 듯하는 느낌으로 느끼면서 전체적으로 항상 피곤하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일정한 약물을 투여하고 상태가 좋아지신 이후에는 관절의 증상도 좋아지고 아침에 뻣뻣함 느낌, 그 조조강직도 없어지면서 근육의 피곤함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염증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ESR, 적혈구 침강 속도가 점차 낮아졌고요. 염증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체크한 CRP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내가 관리 잘해서 피로감을 싹 없애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 잘하셔서 피로감 없는 활기찬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에 나온 사례자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그래도 증상이 많이 호전돼서 다행인데요. 자, 이게 원인 질환으로 만성 피로가 생겼다면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하겠지만 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정말 생활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는 필요한데 병원에 가도 괜찮다 그러지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권해주는 것이 피로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피로함을 일기로 써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피곤했다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 피로하기 전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때 내가 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감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다 보면 네. 의외로 평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드물게는 음식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상당히 많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을 보거나 특별한 감정이 유발될 때 이런 네. 피로가 많아진다는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네, 스스로 알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뭐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도 네. 좋고 그렇게 네. 해서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뭐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수면이라든지 뭐 컴퓨터 네.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게 되면은 주로 감정적인 어떤 유발을 하는 이제 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생활 또 생활 습관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걸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기록을 통해서 이게 부딪혔을 때 내가 피곤하구나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 근육이 감소해서 그게 피로감을 많이 호소한다고 하는데 네네. 결국 단백질이나 운동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서 근육이 떨어지는 이제 네. 근육 감소되는 것들이 사실 피로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어쩔 수 근육이 없죠. 없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폐기능도 떨어지지, 이제 빈혈도 생기게 되지, 이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원인들이 하나하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시간을 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피로와 친구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로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도록. 왜냐하면 사실 피로가 주는 도움도 있습니다. 피로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 피로해야 이 꿀과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얘와 잘 친구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자주 낮잠을 조금 더 자주 취할 수도 있게 되겠고 조금 멍한 정신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마감은 아니야. 너무 나- 절망하진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도 저는 세상에 친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피로하고 친구를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혹시 뭐 환자 가운데서 이런 걸 좀 극복하신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피로와 친구가 되어서.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암 생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위암이어서 위를 잘라냈다든지 폐암이어서 폐를 잘라냈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 장기가 하나 툭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섭취라든지 수면이라든지 호흡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극복되기는 어렵거든요. 이와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피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받아들임. 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 얘와 같이 할 수 있어라고 감정이 호전됨과 동시에 피로가 풀리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피로와 친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네. 의사들도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처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친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내게 되다 보면은 네. 오히려 피로가 반대적으로 극복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마음이 약해지면 또 몸도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좀 친구도 많이 만나고 운동도 하시고 좀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자, 이외에도 만성 피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죠? 오늘도 친절한 진료실 시간 준비했습니다.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꾸준히 하면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피해야 하는지 질문 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나 녹차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는 것도 피로 관리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네, 질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자주 마시면 피로 관리에 좋지 않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거든요. 피곤하면 일단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그럼 그 약간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서 일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피로 관리에 장기적으로는 나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커피와 같이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들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피로가 쌓이는 이유들이 제대로 쉬어주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차나 이런 카페인 음료의 양이 자꾸 늘어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제대로 쉬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쉬어주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음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카페인 음료를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카페인 음료의 양이 늘어날 때는 내가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 이 기호식품으로서 즐기고 필요할 때 한두 잔씩 마시면서 지낸다라고 하면 특히 커피나 녹차 이런 경우들은 폴리페놀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오전에 한두 잔, 세 잔까지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날 때 내가 진짜 근본적인 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먹는 거라든지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이제 피로감을 유발하는지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나쁘고 또 어떤 식습관이 좀 나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몸에 무리를 주는 생활 스타일은 피로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식 또는 음식을 너무 적게 먹거나 한 끼 식사를 빼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피로를 유발하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고요. 만성적으로 가자면은 특별한 영양분 섭취가 잘 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채소나 과일의 이제 섭취가 부족한 것들이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것은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젊었을 때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도 이게 회복력이 빨리
좋아서 금방금방 복구가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한 번 수면을 늦게 취하거나 늦게 그럼 일어나거나 많이 깨져버려요. 예, 예. 중간에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식사는 언제 하고 잠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런 패턴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궁금한데요. 반신욕을 하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은 좀 피로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예. 예, 뭐 이 반신욕뿐만 아니라 뭐 마사지 같은 것들, 사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로 회복에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한 3분의 1은 우리 근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뭉쳐져 있다든지 뭐 혈액순환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반신욕이나 사우나, 마사지 이런 것들로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아픈 것도 좋아지게 되고 네. 피로도 풀리는 이런 효과들을 가지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근육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말초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팔, 다리 쪽으로 이 혈액순환. 혈액이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되고 손발이 차다고. 그렇죠. 예. 많이 뭉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때 반신욕을 해주고 뭐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좋다라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한다든지 이러면 탈수나 아니면은 여기에 염증, 오히려 붓기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피로는 원인이 한 개가 아니거든요. 네. 필요한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줘도 100%가 아니라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또 다른 원인 하나를 제거하다 보면은 또 조금 좋아지지만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아, 이게 스트레스 네. 또는 너무나 신체적으로 무리를 해서 이렇게 원인들 하나하나 해소할 때마다 피로가 조금씩은 좋아진다라고 좋은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만성 피로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로가 없다라기보다는 적절한 피로와 같이 가면서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네.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내 생활 습관은 어떤지 또 먹는 것들은 어떤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